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계획수 위주로 중점 사업 4건, 신규 사업 5건, 계속 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부서 중점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전년도에 확대한 노인 일자리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신노년 세대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로 노인 일자리 구축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엔 노인 일자리 3,200개 추진을 목표로 국토비 지원으로 3,000개, 맞춤형 지원 200개를 제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32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200개에 대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사회서비스 선대 모델로서 만 60세 이상 퇴직자 등 전문성을 갖춘 신노년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추진 성과는 전년도에 기존 일자리 1,750개 대비 1,151개 증가한 2,901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국토비 지원 일자리 3,000개에 대해서는 5개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맞춤형 일자리 200개는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로 발굴하여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 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 활동 및 교육,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도읍 마정리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840평방미터 규모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을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는 전년도까지 사업 부진의 기존 건축물 철거와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회계과의 건립공사 추진을 의뢰하여 현재 현상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장애인 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기존 3층 공간을 증축하여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천만 원입니다. 전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치매 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삼중면 내강리 산 3번지 일원에 150명 규모의 치매 전담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 및 계획은 전년도까지 공공건축 심의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마치고 내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2월까지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부터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시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현대식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합 및 자연장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변화하는 장사문화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6월까지 장사법에 의한 5개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현대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현대화 사업은 묘지 이전 및 보상협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 소지가 있어 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중장년 행복 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제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한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 내 중장년 행복캠퍼스 개소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운영은 한경대학교에 위탁하여 중장년층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상담, 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시청업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월에 한경대학교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과정 개설 등 각종 운영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4월 5일 교육 프로그램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운영 실적 점검 및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맞춤 안심서비스 앱 제공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등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시민들에게 안성맞춤 안심서비스 앱을 무상 오픈하였습니다. 본 서비스는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이 지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미리 등록해 놓은 보호자에게 오염신호 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하여 거동 불편자의 미거동, 실종, 납치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구호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앱 설치는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앱을 무상 오픈하여 언론 매체 및 읍면동 각 시설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등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이나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돌봄 인력이 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에너지 복지 서비스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단독주택의 소형 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설문조사 450가구, 태양광 설치 20가구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읍면동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 현황, 주거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각종 에너지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자가주택을 소유한 수급자 가정의 소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은 4월과 5월에 가정 방문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 실태 조사를 하고 소형 태양광은 4월까지 읍면동 대상 가구를 선정해 7월까지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 장수 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자는 만 100세가 초과하신 장수노인 40분, 만 100세가 도래하는 26분, 총 66명이며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 매월 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축하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급은 시에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축하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여 대상자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금년도 계속 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로컬푸드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꾸러미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46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 성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7개 프로그램에 월 평균 217명이 참여하였고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작년 12월 6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황으로 운영이 재개되는 대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수행기관을 통해 누인 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9,400만 원이며 현재 돌봄 취약 노인 1,046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등 70명의 수행 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엔 노인 맞춤 돌봄 906명, 응급안전 안심 1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동절기 한파 발효 시 전화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655명을 추가 발굴하고 한파 및 폭염 대비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노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93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참여자 인건비로 13억 2,091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참여자 공모 모집을 통해 1월부터 공공기관 행정 업무와 장애인 주차 단속, 장애인 단체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특성상 중도 포기가 수시 발생하고 있으나 대기자 및 추가 모집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은 관내 기초수급자 5,197가구 6,662명에 대한 복지급여와 양곡 지원 계획으로 사업비는 219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신속한 보장 결정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복지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통해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100만 원이며 현재 10개 자활사업단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식판을 세척 배송해주는 라라워시 사업단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성과는 전년도 기준 탈수급 27명, 취업 9명의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연중 자활 상담 및 사업 안내,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영 부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2페이지요. 안성시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 영역 추진. 네. 전에도 조금 이렇게 말씀이 됐던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요즘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화장장 그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뭐 4일장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손님은 뭐 3일장을 하고 식구들만 가서 이렇게 또 이제 뭐 화장하고 모시고 막 그런 일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용인 평온의 숲에 용인 시민하고 이제 똑같은 혜택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평온의 숲 같은 경우는 뭐
예약이 힘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방으로 더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추가 비용을 이렇게 더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참 그분들 물론 이제 이게 사람이 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많이 당하진 않지만 용인같이 가까운 데를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더 바로 얘기하자면 우리 관내에 시설이 있어서 좀 이용이 되면 더 편리한데 관내에 없다 보니까 이제 용인 평원해수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쪽을 순번이 안 돼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방으로 가다 보면 아무튼 비용 발생이 많이 되는데 뭐 그분들이 그런 민원 제기는 하지는 않아도 그분들한테도 그 부모님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뭐 그런 것까지 잘 생각들 안 하시지만 좀 나름대로 이제 불만이 있으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사실은 추가 비용이나 뭐 시간적인 걸 낭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 문화가 자꾸 바뀌어는 가지만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 자기 집에서 저 한 30대 때만 해도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면 좀 불효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면 마지막 가시는 거를 집에서 이렇게 힘들여서 안 해주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거의 다 이제 장례식장으로 나오시지만 그래서 그러고 보통 이제 자기 선산에 모셔야 되는 게 좀 그래도 좀 뼈대 있는 집에 어떤 그런 거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렇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지리 같은 데도 많이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엔 그분들도 어떤 좀 이 본인들이 장거리로 먼 지방으로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안성에 없고 용인도 꽉 찼고 그래서 가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장사에서 현대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그거는 좀 거론을 안 하셨는데 이 화장장 문제거든요. 이 앞으로 장례 그러니까 뭐 낙골당 뭐 봉안당 자연장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도 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간 거는 계속 화장 문화로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화장 문화가 매장 문화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뭐 근처에 있고 물론 이제 일시적인 코로나 때문에 좀 폭발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뭐 30만이다, 뭐 인구 50만이다, 언제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내다보고 우리도 가는 안성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깊이 혐오시설이지만은 계속 인근 지자체 것만 이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사람이 돌아가신 일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서 야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시 사람들 다 이걸 못 하는데 왜 딴 데 시민까지 와서 우리 4일장 5일장 하게 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광범위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좀 정비 안 된 공설묘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문제. 그리고 또 저번에도 좀 말씀하셨지만 이 사곡동 공원묘지에 물론 이제 지금 국가공원묘지로가 됐나요? 좀 그래도 더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거. 왜냐면 좀 사곡동이 면적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이제 장례식장마다 몇 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게 몇 분 그 통계는 있습니까? 그 이용 인원이요?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그렇죠. 냉장 저기 해서 모실 수 있는 그 시신 보관 예, 말씀하시는 예. 거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어떻든 진짜 유사시에는 또 어떤 그런 어떤 그 지금 장례식장에서 다 하지 못하는 걸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필요할 수 있나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런 코로나 요런 것보다 더 어려운 비상시국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여기 책에 써 있듯이 이건 뭐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립이 되더라도 이거는 주민의 의견이 공론화가 돼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긴 시간을 두면서라도 차분차분 근데 꼭 언젠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이 좀 차근차근 좀 여론도 이렇게 모아가면서
언젠가는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까지 남이 옆 동네 거 빌렸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예, 일단 좀 전에 그 말씀을 주신 유원영 의원님 의견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양면 고지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한 4, 5년 한 정도 9년이나 10년, 9년에서 10년 보고 있습니다. 9년에서 10년이요? 네네.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는 이제 7년 말씀드렸었고요. 네네. 지금 거기 한 4.8%? 현재 이용률이 한 5%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봤을 때 한 10년까지 내다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여튼 고지리 공원묘지 하는 그 준공되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네. 첫발 뛰고. 네. 예, 그만큼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제 뭐 공원묘지물 이렇게 뭐 공설묘지물 등등 하면 굉장히 이제 혐오시설로 그 여튼 인지하고 있는 게 여튼 있고 실제 여튼 구체적인 뭐 과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기존 묘지 이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 포함하면은 여튼 이제 긴 시간이 여튼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여튼 이제 시설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일 거고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이제 만장 그 시기 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뭐 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전체 사업기간 고려하셔서 접기에 지금 곧바로 계획이 좀 입안돼야 될 거라는 좀 판단이 들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화장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 이제 화장 시설 자체가 여튼 안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광역화 시설로 여튼 지금 이제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여튼 이제 그것에 대한 접근이 타당한지 뭐는 한번 뭐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현재 그 실시하고 있는 지금 용역 과업 그 내부에는 이제 그 단순히 장사 시설 부분만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화장 시설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화장 시설도 사실상 여튼 이제 앞으로 필요하고 장사 시설에 어떤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한데 인근 연접 시군과 장사 시설하고 화장 시설 부분에 대한 동시적인 광역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눠보고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 방향과 좀 계획을 설계를 해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안성 지역의 특성상 지금 노령화 지수도 지금 높아지고 노인들의 어떤 빈곤 문제도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실정이어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계속 높아질 수밖에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년 지금 이제 목표치를 세워서 시비도 투입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그 사업량 사업량을 여튼 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좀 일자리 질을 앞으로 같이 동시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좀 고려가 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공연 같은 경우에 한 그 20몇만 원 정도뿐이 안 되죠. 네. 예. 사실상 그냥 아르바이트 이렇게 수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없는 것보다야 사실 뭐 있는 게 낫겠으나 전체 어떤 빈곤율 등등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사회 서비스형이나 뭐 시장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여튼 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사회 서비스형 그 확대 방향에서 시의 좀 세밀한 좀 추진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인다. 네.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공익형이 전체적으로 좀 차지하는 비중이 뭐 가장 클 텐데 한 몇 퍼센트 돼요? 전체 일자리에서? 공익형이 한 70% 이상이 70%. 됩니다. 네. 지금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 한 그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사회 서비스형하고 이제 그 시장형이 나머지 한 20에서 30%를 차지하는데요. 네, 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를 한 1,000개 이상 이렇게 1,150개 확충을 하면서 올해는 일자리를 이제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이제 양질의 그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공익형은 이제 전년도보다 좀 축소를 시키고 사회 서비스형을 좀 늘리고 이제 기존의 시장형 작년에 6개 오픈한 거에 대해서는 네. 좀 안정화 단계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제 올해 목표를 잡았는데 네. 그 사회 서비스형은 작년에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저희 안성시하고 이제 올해 공모 사업으로 함께 하고 싶다고 이제 거기서 제의가 들어와서 네. 올해는 그 사회 서비스 선도 모델이라고 해서 처음 이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그 추진하는 모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수행 기간이 한 5개가 있는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그 일자리 수행 기간에 참여하고 싶은 그 기관을 모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국의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 안성시 의료 사협에서도 신청을 해서 그 전주에서 현재 의료 사협에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 그 노노 케어랑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의료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 쪽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올해 그 사회 서비스형에 대해서는 그 의료 사업하고에는 통합 돌봄 서포터즈를 하나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모델을 같이 이제 만나서 계속 어떤 걸 할 것인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사회 서비스형이 실제로 우리 지역 현안에 필요한 그쪽 모델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튼 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준비를 나름대로 쭉 꼼꼼하게 좀 하시는 것 같고, 예, 결국에는 지금 안성에서 뭐 커뮤니티 케어 부분이 됐든 플러스 알파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좀 사회 서비스형의 그 모형들이 조금 계속 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좀 안착되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하장장 우리 이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하장장은 우리 안성에서 이제 뭐 유치하고 싶다는 데가 혹시 있으면 그 얘기를 하지 절대 강제로는 하지 마셔. 그 지금 저 우리 안성 그 화장 저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여기가 지금 뭐 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용인 평화의 숲 안 와도 돼. 우리는 저 충주로 가도 된다고. 얘가 충주 가다 가고. 그리고 여기 서운면 이런 데는 저 천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화장 저기는 모자른 게 아니었는데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면에서 우리는 화장장을 유치를 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몰라도
강제로는 하지 마셔야 이건. 알았습니까? 네, 그 화장장이 이제 지역 전체 정서로는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게 내 지역은 싫다는 그런 정서잖아요.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잘 뭐 화장을 못해서 3일장 이상 치르는 건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코로나 전에는 지금 잘 치렀잖아요. 뭐 우리 뭐 용인평화에서 못 오면은 뭐 성남도 가고 뭐 저기 충주도 가고 청주도 가고 우리 삼죽산이나 우리 일죽 화장 아니 뭐야 장례식장은 용인평화에서 오는 건 시간이나 충주 화장터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큰 저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요구하시는 면이 있으면 혹시 몰라도 강제로는 하지 말아라 이제 그거지. 또 강제로 했다가 또 그냥 또 뭐 일찍 동북권 뭐 시위지에 나갔다가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랬다가 하여간 그 난리 날 테니까 그런지 아셔. 질의가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이자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